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정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o Tune or Not to Tune Adapting Pre-trained Representation to Diverse Task라는 논문이고 올해 6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NLP에서 트랜스퍼 러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ansductive Transfer Learning이고 두 번째는 Inductive Transfer Learning입니다. Transductive Transfer Learning은 먼저 트랜스퍼 러닝은 이 어떠한 한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그 후에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은 이런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동일한 태스크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소스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NLP에서는 크로스 링구얼 러닝이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러한 소스와 타겟의 도메인이 각각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링구얼 러닝은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언어일 때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인데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은 이 소스와 타겟 간 태스크가 아주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겟에만 레이블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크게 멀티태스크 러닝과 시퀀셜 트랜스퍼 러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타겟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모든 여러 개의 타겟에 동시에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시퀀셜 트랜스퍼 러닝은 먼저 소스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고 두 번째로 타겟에 대해서 시퀀셜하게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 그 중에서도 시퀀셜 트랜스퍼 러닝에 집중을 합니다. 시퀀셜 트랜스퍼 러닝은 크게 프리트레인과 어댑테이션 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NLP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 과정에 집중해 왔습니다. 크게 워드 투백으로 대표되는 단어 단위의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스킵 벡터로 대표되는 문장 단위의 프리트레이닝,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버트와 엘모 같은 문맥을 반영한 단어 단위의 프리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어댑테이션은 프리트레이닝으로 진행한 결과물을 타겟 태스크에 잘 맞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NLP에서는 이 어댑테이션 페이지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댑테이션은 크게 피처 익스트랙션과 파인 튜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후 이 프리트레이닝된 레프레젠테이션의 웨이트를 프리징합니다. 프리징한다는 말은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지 않도록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후 이를 인풋으로 이용해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진행합니다. 다운스트림에 맞게 모델 구조,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 할 때 모델 구조를 제작이 가능합니다. 앞서 프리트레이닝된 레프레젠테이션에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지 않으므로 계산이 효율적입니다. 파인 튜닝은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후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웨이트를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너럴 퍼포스로 학습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델에 직접적으로 어댑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렇게 눈송이 표시 그리고 파인 튜닝을 불꽃 표시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을 보시거나 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모델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과 파인 튜닝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엘모입니다. 엘모는 딥 바이디렉셔널 LSTM으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합니다. 랭귀지 모델은 앞서 등장한 단어들을 통해서 문장 내에서 뒤에 등장한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엘모는 타겟 태스크 학습 시 학습이 프리트레이닝 완료된 레프레젠테이션의 선형 개수만 학습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의 그레디언트는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람다2, 람다1, 람다0만 학습이 되고 나머지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레프레젠테이션은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엘모는 대표적인 피처 익스트랙션의 활용 예입니다. 두 번째로 버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합니다. 본 영상에서 트랜스포머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궁금하신 분은 해당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트에서는 타깃 태스크를 학습할 때 레프레젠테이션, 이미 학습이 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변화를 시키며 학습합니다. 즉 그레디언트가 흘러가게 됩니다. 버트는 대표적인 파인 튜닝의 활용 예입니다. 엘모는 피처 익스트랙션, 버트는 파인 튜닝의 대표를 하는 모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엘모에도 파인 튜닝을 수행하고 버트에서도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NLP에서 많은 소타 모델들은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워드2백과 글로브, 패스텍스트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워드 벡터가 이렇게 이미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학습되지 않도록 프리징한 뒤 타겟 태스크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드 벡터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효과를 본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본 슬라이드에 있는 윤 킴의 논문인 Text Classification with CNN 2014년에 나온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문맥에 맞게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르게 나타내지는 모델이 많이 이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크게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2017년에 나온 코브라는 논문에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학습을 시켜 그 학습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인코더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엘모에서와 같이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문장 단위의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문장에 대해 주어진 문장의 앞에 등장하는 문장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문장을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2015년에 나온 스킷아웃 벡터로 대표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오브젝티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2018년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완료되면 이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인풋으로 이용해 센텐스 레벨 태스크를 학습하는데 이때 그레디언트는 흘려보내지 않도록 프리징 됩니다.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도 센텐스 레벨 태스크에 이용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제안된 ULM Fit이라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렇게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인 튜닝 스트래티지를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를 이용한 방법과 Discriminative Fine Tuning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입니다.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는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첫 번째 시작할 때 고정시킨 후 디케이를 시키는 방식이 아닌 처음에 일정 스텝 동안 웜업을 시키며 0에서부터 일정 수준까지 올려보낸 뒤 거기서부터 서서히 내려가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Discriminative Fine Tuning은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 레이어별로 위에 있는 레이어부터 서서히 그레디언트가 흘러가게 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에폭에서는 레이어 3, 두 번째 에폭은 레이어 2, 세 번째는 레이어 1인 것처럼 에폭이 지나갈수록 레이어를 위에서 아래로 프리징을 풀어줍니다. 두 방법 다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손상시키지 않는 카타스트로픽 포겟팅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서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의 대표적인 방법인 BERT, 이번 논문에서 확인하는 BERT의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입니다. 목적 함수입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문장 내에서 마스킹을 한 뒤 그 해당 마스크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워드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으로 앞서
스킵 사업 벡터에서 주어진 문장에 대해 다음과 이전에 등장할 문장을 예측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음 등장할 문장을 예측하는 태스크만 떼어온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 함수는 센텐스 레벨, 즉 문장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은 워드 레벨과 이처럼 워드 레벨과 센텐스 레벨에 대해 모두 파인 튜닝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크게 토큰 레벨, 즉 워드 레벨, 그리고 싱글 센텐스, 즉 센텐스 레벨, 그리고 두 개의 센텐스로 이루어진 센텐스 페어,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셋, 세 가지 방식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데이터셋은 이제 토큰 레벨은 하나, 그리고 NER에 대해서 하고요. 싱글 센텐스는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즉 감성 분석에 대해서 하고, 센텐스 페어에 대해선 NLI, Paraphrase Detection, 그리고 Semantic Textual Similarity의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프리트레이닝 완료된 후 레이어의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한 뒤 선형 그래프한 값을 인풋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트레인된 레프레젠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은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선형 그래프 개수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엘모와 동일합니다. 버트에서는 각각의 레이어를 떼서 이 레이어별로 람다인 그냥 선형 그래프 개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의 그림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험에 사용한 버트는 버트 베이스 모델로 12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 총 12개의 스칼라 값 12개의 스칼라 값 12개의 선형 그래프 개수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엘모는 기존 논문과 동일합니다. ByLSTM 레이어 각각을 떼어 선형 그래프 개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 슬라이드에서는 2개가 나왔는데 원 논문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한 뒤 태스크에 맞게 태스크 스페시픽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앞서 구한 레프레젠테이션의 선형 결합을 인풋으로 사용하여 NER의 경우에는 LSTM과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결합한 모델, 그리고 감성 분석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바이 어텐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바이 어텐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는 두 가지의 인코더를 이용해서 서로 어텐션을 적용한 후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세한 방식은 본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ESIM 모델을 이용합니다. ESIM 모델도 바이어텐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인코더를 이용해 서로를 비교하는 센텐스 페어에 대해 페어 각각을 LSTM에 학습을 시킨 후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입니다. 버트의 경우 논문과 똑같은 방식을 이용합니다.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가장 위의 레이어의 클래스 토큰을 이용하게 됩니다. NER, 센텐스 페어 태스크 등에 대해서도 논문 방식 그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윗단의 레이어만 이용하게 됩니다. 엘모의 경우에는 각각의 태스크별로 사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가 프리트레이닝 완료된 엘모라고 하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즉 한 개의 센텐스만 이용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진행하고 피처 익스트랙션과 동일한 타겟 스페시픽 레이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크로스 어텐티브 네트워크를 앞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NER은 LSTM의 가장 윗 레이어에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추가한 모델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에서는 엘모와 버트뿐만 아니라 스킵 사업 벡터 또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눈송이로 표시된 부분이 피처 익스트랙션, 불꽃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인 튜닝의 경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표에서 파란색으로 음영이 처리된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이 우세한 경우이며, 빨간색으로 음영이 처리된 것은 파인 튜닝이 우세한 경우입니다. 엘모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 그리고 버트에서는 파인 튜닝이 우세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스킵사업 벡터는 시멘틱 텍스처 시밀러리티 태스크에 대해서 엘모에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컴퓨터 비전과 NLP 분야에서 모두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타겟 태스크가 유사해야 트랜스퍼가 잘 된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앞서 스킵사웃이 시멘틱 텍스처 시밀러리티 태스크에 대해서 잘 작동했는데, 저자들은 이를 각 태스크, 즉 프리트레이닝과 타겟 태스크가 서로 유사한 문장을 유추하고 판별하는 태스크로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버트가 시멘틱 텍스처 시밀러리티에서 잘 작동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트도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는 파인 튜닝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그 프리트레이닝에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태스크와 거리가 있는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이닝의 성능이 아니 트랜스퍼 러닝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타겟 태스크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실험 결과에서 엘모를 파인 튜닝한 경우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서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제 타겟 태스크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서로 유사 문장 판별과 언어 모델로 약간 거리가 있는 태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음은 이제 단어 토큰 간 페어와이즈 인터랙션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LSTM의 학습을 시킬 때 LSTM은 문장 내에서 각 단어를 시퀀셜하게 순서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게 되면 단어들은 문장 내의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단어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저자들은 버트를 파인 튜닝할 때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 강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센텐스 페어에 대해서 크로스 센텐스, 즉 센텐스 간 어텐션을 수행했을 때 어떤 성능을 향상을 보이는지 조사했습니다. 엘모에서는 서로 다른 문장에 대해서 서로 문장이 어텐션을 해서 서로 다른 문장을 참조할수록 하였을 때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시퀀셜이 아닌 순서에 상관없이 문장 간 참조를 했을 때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버트의 경우엔 두 센텐스를 함께 쓰는 방식, 즉 인풋으로 두 문장을 받는 조인트 인코딩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인코딩을 따로따로 해서 이제 센텐스 페어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엘모에서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수행했을 때 어디셔널 파라미터를 추가했을 때의 성능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했을 때 ByLSTM, 그러니까 컨디셔널 랜덤 필드에 ByLSTM까지 추가를 했을 때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엘모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 ByLSTM과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모두 추가하면은 기존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과 비교해서 성능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과 동일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서 ULM-FIT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그래주얼 언프리즈와 같은 기법까지 추가를 해야 그러니까 견줄 만한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엘모를 파인 튜닝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성능이 천차만별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음은 타겟 도메인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프리트레인한 랭귀지 모델은 제너럴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위키피디아나 책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므로 유니버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타겟 태스크를 수행할 때 타겟 태스크의 도메인에 따라서 어댑테이션 성능이 어느 정도 갈릴 것으로 저자들은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 중 MNLI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MNLI는 5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들은 버트의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한 위키와 북스 데이터에 대해서 MNLI의 5개의 도메인들에 대해서 텀 디스크립,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젠센 셰넌 다이버전스를 계산합니다. 젠센 셰넌 다이버전스는 분포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는 메저로서 다이버전스가 크다면 타겟 태스크와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에 대한 데이터셋의 분포 차이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자들은 다이버전스가 클 경우 성능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수행한 결과 성능과 다이버전스 간 큰 상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적어도 MNLI 태스크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인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차이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레이어들에 대해서 파인튜닝 시 어떤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버트를 파인튜닝할 때 모델의 각 레이어가 갖는 정보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2가지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그노스틱 클래시파이어라는 방법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버트의 12개의 레이어 중 12개 중 하나씩만을 이용해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계산했습니다. 다이어그노스틱 클래시파이어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높은 층의 레이어일수록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레이어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프리트레이닝이고 주황색은 파인 튜닝으로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개는 싱글 센텐스 태스크인데 싱글 센텐스 태스크에서는 레이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프리트레인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트레인 파란색의 성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네 번째 레이어 이후로 갈수록 프리트레인의 성능 향상이 미미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센텐스 페어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텐스 페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했을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즉 상호 정보량입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두 랜덤 베리어블 간의 디펜던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즉,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다면 베리어블 간 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낮은 경우 베리어블 간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정답의 원핫 레이블 간의 상호 정보량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상호 정보량이 높다면 각각의 레이어는 정답 레이블을 유추하는데 높은 영향을 끼쳤다고, 즉 디펜던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낮다면 정답 레이블은 해당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에 인디펜던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하면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이 파인 튜닝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인데, 즉 파인 튜닝을 수행했을 때가 대체적으로 상호 정보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을 보면 싱글 센텐스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마지막 세 레이어에서 정보량이 갑작스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황색과 초록색은 센텐스 페어 태스크인데, 주황색 같은 경우 5번째 레이어부터 점진적으로 증가,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9번째 레이어부터 점진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할 때는 많은 태스크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땐 적은 태스크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모델을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이퍼 파라미터에 민감하고 계산량이 더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싱글 센텐스 태스크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파인 튜닝을 어떤 것을 이용하든 성능이 비슷합니다. 반면에 센텐스 페어 태스크는 엘모와 버트에 맞는 어댑테이션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즉, 엘모를 이용할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션, 버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